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동참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스물두강 정치를 맡은 박보윤입니다. 이거 할 때가 제일 좋아요. 저 무한도전의 정말 왕팬인데 그때 이 노래를 연습했나요? 마지막 무대에서 불렀던 유재석 씨가 정말 울컥해가지고 막 뭔가 이렇게 북차오르는 그런 감정으로 랩과 이 노래를 막 어설프게 하던 그 장면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이 노래는 2012년 2월 27일 혜빈이가 추천해준 노래인데요. 저는 가장 인상 정말 불러주고 싶은데 요즘 연습 부족이에요. 노래 연습 부족입니다. 거기 있잖아요. 주변에서 하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이야기. 내 마음속 이야기. 정말 그냥 딱 와닿는 거 있죠,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러분 각자 울림이 있고요.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속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못 들은 척 하기도 하고요. 자신 없다고 그냥 눌러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친구들한테, 정말 선생님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제 수강기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해답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이게 좀 약간 간지럽긴 한데 정말 알죠? 아시죠? 네.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지난 시간 이어서,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마저 하고요. 그리고 문제풀이하고, 또 시간 빨리 가서 여론도 정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10,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이익집단. 정책 결정자에게 해당 분야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익집단은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익집단의 순기능이기도 했습니다.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것.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맞습니다. 또 보세요.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2008년 6월, 2012년 6월에 또 났습니다. 이익집단이 특수이익 실현을 위해서 정치인에게 전문 지식. 그렇죠. 맞습니다. 다음 볼게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며,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보세요. 여기가 틀렸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며까지 읽고 뒤에 안 읽고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건 정당뿐이다. 여러분 이거 지우고요. 이거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아래 볼게요. 이익집단은 정치 권력과 공직의 획득을 추구한다. 여러분 전혀 틀렸죠? 정치 권력의 공직의 획득에 관심 없습니다. 특수이익 추구입니다. 다음, 이익집단은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혹시라도 이익집단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정부와 의회 사이를 로비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상식으로 연결시키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회와 정부를 매개한다라는 말은 누가 가져갈 말? 정당의 특징을 설명할 때, 정당의 기능을 이야기할 때 하는 말입니다. 틀렸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익집단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 형성 및 다원주의 실현에 기여한다. 여러분 맞습니다. 보세요. 다원주의 실현, 시민들이 이익집단 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보세요. 이익집단은 그들의 개별적인 이해를 반영하죠. 개별적, 특수한, 그렇습니다. 다음, 이익집단은 공익보다는 회원의 권익을 추구한다. 그들 집단 구성원의 이익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맞습니다. 다음 볼게요. 생산자들이 소비자들보다 자기 이익 실현을 위해서 집단을 조직화하기 쉽죠. 여러분 2010년 수능 문제였는데 이 문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보세요. 소비자들은요. 우유값이 100원 올라도
이거 100원 왜 올랐냐고 조직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산자들은 100원을 올리면 또는 100원을 떨어뜨리면 그들의 이익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것들을 뭉치기가 쉬워요. 그들의 이해관계가 일치되고 그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뭉치는 것, 조직화가 훨씬 더 생산자 집단들이 쉽습니다. 여러분, 소비자 집단이 100원 때문에 모이거나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예, 상식적으로. 바로 그 얘기가 됩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제시문 한번 읽어볼게요. 시민단체 관련해서 나왔던 2010년 수능 제시문입니다. 시민단체는 정권 획득을 추구하는 정당과 다르죠. 그렇죠? 정권 획득은 정당을 설명할 때 말하는 특징이니까. 또 특정한 이익만을 대변하는 이익 집단과도 다릅니다. 이익 집단이 바로 특정한 이익 추구라고 짝지어지죠. 시민단체는 사회적 문제를 쟁점화해서 정의롭지 못한 것을 비판하고요. 개선안을 제안하는 등의 정치적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문제점을 좀 볼게요. 종종 시민단체는 시민과의 교류가 단절되어서 시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들만의 소수의 정말 전문가 집단이 시민단체를 꾸려가서 시민들의 지지는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는 시민의 공식적 대표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시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우리 연결시켜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시민단체는 자신의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한번 읽어보았고요. 다음 볼게요. 첫 번째, 시민단체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감시, 견제 기능을 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시민단체는 대표적으로 기업 또는 권력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을 합니다. 맞아요. 두 번째, 시민단체는 비영리단체 맞죠? 비영리단체. 영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윤을 추구하지 않아요. 정부와 기업 활동을 견제하죠. 정부, 기업 대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또 시민단체는 직능 대표제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 대표제의 한계를 보완한다. 여러분, 직능 대표제적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하면 누구 하겠습니까? 직업별 대표의 역할 수행이라고 한다면 이익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다음 볼게요. 시민단체 두 번째, 시민단체는 또 보세요. 또 나오죠? 직능적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아니라고요. 직능적 이해는 누구? 이익집단과 짝지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또 보세요. 시민단체는 계층 또는 어떤 당파, 파벌 이런 것들을 초월하여 비영리적 활동을 추구하죠. 맞는 내용입니다. 또 볼게요. 시민단체는 아주 포괄적인 정강, 정책의 대강, 그리고 정책을 지닌 그런 집단이다. 여러분, 포괄적인 정책과 정강을 내세우는 것은 여러분 정당이죠. 틀렸습니다. 하나씩 지워가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시민단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여러분, 시민단체는요, 공익을 추구하면서 정부와 기업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 대해서 정부에게 재정 지원을 받으면 정부에 대한 비판 기능,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게 되죠. 따라서 시민단체 문제점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틀린 내용이 됩니다. 또 다음 보세요. 시민단체는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네요. 그 시민단체 내부의 구조는 민주적인 절차로부터 자유롭다. 다시 말하면 시민단체를 운영할 때는 민주적인 절차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맞아요? 절대 아니죠. 그렇죠? 자유롭지 않습니다. 시민단체 운영도 민주적으로 해야 되겠죠. 이제 여러분 3페이지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섞여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제목을 정치 참여 집단이라고 달아봤고요. 이익집단, 시민단체 비교하거나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다 함께 나오거나 이런 선지들 모아봤습니다. 볼게요. 첫 번째, 시민단체는 이익집단에 비해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개방적이다. 맞죠, 여러분? 맞는 진술입니다. 여러분, 이익집단 그럼 탈퇴 안 돼요?
많이 탈퇴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두 개를 비교한 겁니다.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을 비교해서 우리 어떤 시민단체에도 가입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의사회는 가입할 수 없어요. 영화인협회도 가입이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둘 간의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따라서 맞는 진술이 됩니다. 또요.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은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제고한다. 보세요.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의 활발한 참여가 들어가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많은 시민단체와 이익집단들의 의사를 수렴한 정책이 나올 테니 정당성은 높아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효율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 틀렸다라는 거죠.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간과 비용의 절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정당성과 효율성은 같이 올라가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정당성이 제고되면 효율성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효율성은 독재자가 혼자 있을 때 가장 제일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 시민단체와 이익집단 모두 그렇죠. 대의정치의 한계를 보완한다. 맞는 얘기가 되고요. 우리 수능 특강 교재에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맞고요. 시민단체는 이익집단을 통해서 지지 기반을 확장하고 있고 잘 보세요. 이익집단은 시민단체를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한다. 그럼 여기 어디 틀렸을까요? 2008년 6월 평가원에서 나왔습니다. 나의 지지 기반이 필요한 그런 정치 참여 집단 어디예요, 여러분? 정당이죠. 정당은 이익집단을 통해서 지지 기반을 확장하고 이익집단은 정당을 통해서 그들의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이익집단은 정치 권력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 시민단체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 여러분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시민단체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지 그러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지 대립각을 세우는지도 알 수 없고 또 더군다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정치 권력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 이 말은 짝꿍이 이익집단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치 권력의 기반을 넓히고자 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입니다. 틀렸어요. 다음 시민단체는 정치적 기반 확보를 위해서 이익집단과 연계하기도 한다. 여러분 위에 선지 아래 선지 보세요. 정말 유사합니다. 여기만 딱 함정을 넣어놨잖아요, 여러분. 연계하기도 하겠죠.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정치적 기반 확보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정당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당에 비해서 이익집단은 관심 영역과 활동 범위가 넓습니까? 여러분 아닌 거 바로 아셨죠? 정당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넓습니다. 틀렸어요. 두 번째, 이익집단은 정당에 비해서 한정된 쟁점에 치중하여 활동하죠. 그렇죠. 한정된. 여기 넓다고 한 것과 대립돼서 아래 선지가 맞는 선지임을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당은 이익집단에 비해 관심 대상이 제한적입니까? 여러분 정당은 관심 대상이 넓습니다. 이익집단이 한정적이고요. 제한적이다. 틀렸죠. 다음 보세요. 정당은 행정조직에 편입되었으며 이익집단은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여러분 맞았나요? 틀렸어요, 여러분. 보시면 정당은 행정조직에 편입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당은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틀렸어요. 여러분 평가원에서 나왔습니다. 이익집단이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고요? 네, 정부 보조금을 받는 건 바로 정당입니다. 정당입니다. 정당 설립의 자유 보장, 국가 헌법에 써 있고 그에 따라서 정부 보조금 지급, 정당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틀렸어요. 이익집단은 해당 단체의 이익 표출 기능을 수행하며 정당의 역할을 보완한다. 여러분 어때요? 맞죠? 네. 해당 이익 표출, 이익을 표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당 정치의 한계 때문에 이익집단이 등장했고 따라서 정보도 제공해주고 맞습니다. 다음 넘어가나요? 네.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 수행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정당은 공식이고요.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는 비공식이다. 어디 틀렸나요? 네, 여기입니다. 정당도 큰 테두리 안에서 비공식이라고 보아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재 101쪽으로 가보시겠어요, 여러분? 네,
101쪽에 있는 기출문제부터 해서 또 차근차근 문제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101쪽에 기출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옳은 진술을 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교사가 이익단체와 시민단체의 중요한 차이점은 그 단체가 A, B 중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 결성되었는가에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단체가 A를 실현했을 때는 그 회원들만 혜택을 누립니다. 그런데 B를 실현했을 경우에는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죠. 그랬네요. 여러분, 회원들만 혜택을 누리고 비회원들은 그 혜택과 좀 무관한. 여러분, A는 뭐죠? 그렇죠. 이익집단이죠. 물론 아주 전혀 막 이렇게 탁 무관하다고 뭐 사례를 들어보면 이익집단이 혜택을 가져가는 것이 어떤 대중들에게는 혜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민단체가 결성되었을 경우에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기 때문에 비회원인 경우도 혜택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익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성된 단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A, 이익집단입니다. 이 단체의 활동은 사회 보편적인 이익과 상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공익과 충돌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었죠. 주로 정부 예산으로 운영돼요. 여러분, 이익집단 정부 예산 아닙니다. 정부 보조금은 정당입니다. 들렸고요. 교사가 그러면 두 단체 중에서 시민단체 공익, 여러분 이거 이렇게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결성된 시민단체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그랬더니 병이 소수의 명망가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민단체가 소수의 명망가를 중심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었죠? 맞습니다. 각종 직능단체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직능단체들은 직업별 이익을 추구하는 직능단체들은 A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갑병해서 2번 고르시면 되네요. 다음 볼게요.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볼게요. 과거에는 시민들보다 정부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부 권력이 정보 통제를 해가지고 여론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소통 기술의 발전은 사회적 권력 배분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가져와서 아주 다양한 사회 집단들이 많은 정보를 획득하게 된 거예요. 그 기술들을 이용해서. 그 양과 질에 있어서도 또 정부와 경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권력을 약화시켰고 특정 집단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고요. 특히 이들은 정부의 전통적 정치 엘리트 집단의 위상에 도전하면서 때로는 공익과 충돌하는 자신의 요구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흐름을 보면 예전에는 정부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가 이러한 매체들의 발달로 인해서 개인들에게 또는 어떤 집단들에게도 다양한 정보가 가게 되고 정보의 양과 질에 있어서도 정보에 뒤지지 않게 되면서 그들은 공익과 충돌하는 그들을 위한 정책들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 집단의 영향력이 커진 그 얘기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네. 1번, 현대 정부의 역할이 변화되겠다. 변화 원인이 뭘까? 시민단체의 양적 증가의 원인이 뭘까? 여러분, 여기서 시민단체의 양적 증가 원인을 찾아내시면 안 돼요.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정당의 이익 집약 기능이 강화되었다. 정당의 이익 집약 기능. 정당이라고 한다면 공익과 충돌하는 이 부분 나와서는 안 되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대중매체는 아니겠고요. 이익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 원인에 대한 정답 5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여러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고요. 다음 볼게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일상적으로 나타나게 된 배경 했어요. 볼게요. 현대사회에서 공통적 이해관계의 실현을 위해서 개인들은 집단을 조직하며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노동자 단체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고 투쟁을 하기도 합니다. 또 보시면 농민단체도 있어요. 농산물 시장 개방 반대하고 있고 가격 하락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기도 하고 또 기업가 단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집단을 조직하는 이익집단들이 등장한 것이고 이익집단들의 활동들, 영향력들 행사하고 있는 것 나타나 있습니다. 배경 보세요. 배경. 왜 이렇게 이익집단들이 활동하게 되었을까? 그 배경이에요. 1번. 기억. 행정부의 정책 집행 기능이 약화돼서. 행정부가 정책 집행을 못해서. 여러분, 배경 잘 떠올려 보세요. 이익집단의 등장 배경 했습니다. 뭐였습니까, 여러분? 행정 국가화 현상이었어요. 행정부의 비대화였습니다, 여러분. 약화? 집행 기능 약화? 아닙니다, 여러분. 국가의 사회 질서 유지 기능이 약화돼서 국가가 이 사회 질서 유지하는 그런 권력, 그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권력들을 행사하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익집단들이 대신하려고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다음 볼게요. 그렇죠. 지역 대표제로는 안 돼서 얘기했었죠? 맞네요. 정당의 과두제와 관료제화로 인해서 정당 수뇌부가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그 정당 구성원들은 국민의 이해를 반영하려는 노력은 안 하고 위에다가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정답 디귿 리을, 정답 몇 번? 5번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기사를 통해서 도출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네요. 어떤 노동단체가 있어요. 여러분 노동단체 나오면 이익집단 되겠죠. 여러분에게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일까요? 싶습니다. 노조 전임자. 이게 노조 전임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업의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꾸려서 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노동조합 활동을 전담해서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노동조합 위원장, 이런 사람들을 노조 전임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노동단체가 이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노동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정당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당은 간담회를 통해서 그들이 처한 어려움에 그러시겠네요. 공감한다고 밝혔으며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이 밖에 복수노조 허용,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 노동단체는 선거에서 A당에 대해서 협조를 표명했대요. 자,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은 그들의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 이익집단과 상호작용하며 또는 이익집단은 그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당과 상호작용한다 라는 바로 그 내용이죠. 보세요. 이익집단은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미친다. 네, 미쳐요.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거 상호작용입니다, 여러분. 정당과 이익집단은 상호협력하기도 한다. 네, 맞네요. 예. 정치과정에 영향력 미치고 상호협력해요. 또 이익집단은 정당의 주요 지지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정당의 지지를 표명한다라고 했으니까. 4번. 정당은 정치 과정에서 여론을 수집하고 반영한다. 여러분, 여론 수집하는 거 어디 나왔냐고요? 만나서 얘기하고 간담회하고 얘기 들어보고 그게 다 여론 수집입니다. 그렇다면 5번. 정당은 이익집단의 이익 실현을 존재 목적으로 한다. 정당은 정치 권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틀렸습니다. 5번이고요. 선생님이 읽는 과정에서 1번에 이익집단은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여기서 나오죠. 정책 결정 과정에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노동법의 개정을 위해서 당을 방문을 했고요. 그런 정책이 어떤 정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 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답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글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직면한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민단체들의 회비 납부율이 낮아지면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보시면 시민단체는 정부 권력이나 아니면 기업을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큰 공익을 실현한다는 테두리 하에서. 예. 그런데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요. 또 보세요. 얼마 전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시민단체 간부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시민단체 간부들이 정치 권력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민단체 입장에서 사실 옛날에 같이 일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대처할지는 분명해 보인다. 다시 말하면 같이 예전에 일하던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해서 국회에 들어갔어요. 시민단체가 잘 감시하고 견제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세요.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돈을 받았으니까 견제 감시가 잘 안 되고 우리 식구가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견제 감시가 잘 안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정치 과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될 것이다. 5번이 되죠. 그럼 첫 번째,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 보편화되고 있다. 여기 회비 납부율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겠고요. 각종 현안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 국회로 진출까지 시켰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고요. 시민단체가 이익집단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열악한 재정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여기 아래쪽 보시면 위사례, 아래사례 공통점이라고 했으니까 4번 역시 아니겠고 따라서 정답은 여러분 5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4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전제하고 있는 이익집단의 기능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자 했습니다. 이익집단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사람이면 모두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면서도 그 이익을 얻기 위한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이익을 집단화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굉장히 불운시하기 때문에 이익 집단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이 나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쭉 보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익 집단들이 그들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네요. 하지만 여기 보세요. 이익집단의 정치 참여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기 때문에 이런 생각 수정되어야 한다. 그럼 여기서 필자가 전제하고 있는 이익집단의 기능, 맨 마지막이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분명히 긍정적 측면이 있다. 긍정적인 측면 찾아보면 되겠네요. 기억. 이익집단 활동하면 집단 이기주의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익집단의 활동에 이거 부정적인 측면이죠. 그들의 이익만 추구하면서 공익과 충돌하는 측면들이 나타나잖아요. 아닙니다. 정치사회화 기능 수행하잖아. 이익집단 활동을 왜 부정적으로만 보니? 정치사회화 기능 수행하잖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쵸? 디귿.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정책 집행에 대해서 견제와 비판하잖아. 감시하거든요. 왜요? 긍정적입니다. 말할 수 있겠죠. 또 리을. 대표자에게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렇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여러분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리은 디귿 리을에서 여러분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정치 참여 집단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골라봅시다. 견제 기능하고 조정 기능, 교육 기능 하는데 가서 보니까 국가와 시장이 지닌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합니다. 여러분 여기 딱 보면 이거 처음 보면 딱 보면 시민단체입니다. 왜요 여러분?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 어떻게 표현 날 수도 있어요? 권력과 기업을 감시한다. 이런 표현으로도 되고요. 국가와 시장을 감시한다. 라고 하면 시민단체입니다. 집단 갈등 발생 시에 조정자로 나서기도 하고요. 또는 사회 문제나 쟁점 해결 과정에서 참여를 통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런 거는 뭐 여기 교육 기능은 정당, 이익집단도 다 가지고 있죠. 그럼 첫 번째 딱 봄으로써 시민단체 딱 끌어내야죠. 그렇다면 시민단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이에요. 기억, 비영리, 오케이. 니은, 국제적인 연대해요. 여러분 시민단체, 대표적인 시민단체, 환경단체들. 국제적인 연대하죠. 맞아요. 인권단체들 연대합니다. 기억, 니은 맞습니다. 디귿, 보편적 이익보다 특수이익 아니잖아요. 직능이익. 직능이익이 누구예요? 이익집단. 직능이익을 반영하기 어려운 지역대표제의 한계, 이익집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과 같은 정치 상황에 대한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산업화 이후 근대 사회는 사회의 다원화로 표현될 수 있을 만큼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죠. 구성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졌고 직업이 다양해지면서 사람들의 가치관에도 변화가 나타났고요. 또한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많은 사회 문제들을 기존의 정치 조직을 통해 해결하는 데 한계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보세요. 이제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정치적 환경과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쭉 읽어보면 사회의 다원화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돼서 기존의 정치 조직으로 해결이 안 된다. 이에 걸맞는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사회의 다원화, 이해관계의 복잡화, 누구 등장을 가져오겠습니까, 여러분? 딱 나오는데. 보세요. 1번, 정부 규제를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보자. 여러분, 사회의 다원화, 이해관계의 복잡화, 기존 조직으로 안 됨? 아니죠. 행정의 통합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화? 아니에요. 정당의 국민에 대한 정치 사회화, 정당? 이거 기존의 조직이죠? 기존의 조직이죠? 정부 규제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역구 의원수를 증가시켜서 이거 기존의 조직이죠? 기존의 정부 조직과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정답은 5번. 이익집단의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의사 표출하자. 5번입니다. 되셨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제 도심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는 노동조합과 시민연대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 두 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두 시 모두 정부에 대한 압력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익집단, 시민단체입니다. 정부에 대해서 압력, 공통점이네요. 그랬더니 교사가 두 단체의 요구사항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시민단체는 특성상, 시민단체의 특성상 시민연대의 요구사항은 노동조합의 요구사항과는 달리 시민단체는 이익단과는 달리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시민단체의 특징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1번, 정부의 재정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여러분 이거 어디죠? 정당입니다. 1번 틀렸어요. 2번, 사회의 공공선 실현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2번 저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시민단체에 해당되는 특징이죠? 정답 2번입니다. 3번,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집단은 이익집단이죠. 그렇죠. 네.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삐뚤로 할까요? 견제와 비판하면 이것은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의 차이점이 아니라 공통점이잖아요. 틀렸어요. 5번,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 공통점이잖아요. 틀렸어요. 시민단체의 특징만 들어가야 되죠?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2번 하셔야 됩니다. 다음 볼게요. 가다에 들어갈 질문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해볼까요, 여러분?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가 있고요. 정당과 이익집단이 공통적으로 아니오하고 시민단체만 예한 거. 여기 보면 여기 아니오하고 둘이 예한 거. 그리고 여기 둘이 아니오하고 정당만 예한 거 찾아보면 되죠, 뭐. 해봅시다, 여러분. 비영리성, 비당파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가? 누구만 예해야 될까요? 시민단체만 예해야 되죠. 어디에요? 시민단체만 예한 거. 되겠군. 또 보세요.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되었습니까?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손 들고 어디만 들어야 돼요? 정당만 이해한 거 찾아볼까요? 여기 다 하네요. 또 보세요. 소수보다는 다수의 이익을 추구합니까? 어디가 손 들어야 돼요? 다수. 시민단체 저요. 정당 저요. 어디 손 안 들어야 돼요? 이익집단 손 안 들어야 되죠? 아니요. 예한 나가 되겠죠.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수행합니까?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셋 다 손 들어야죠. 셋 다 예 하는 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답 가 기역, 나 디귿, 다 니은 하는 여러분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뒤로 여러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A, B에 해당하는 정치 참여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치 과정에서 A와 B는 상호 협조 관계에 있습니다. A는 그들의 요구사항을 정치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B를 이용한대요. 그런데 B는 어떤 애들인지 보니까 그들의 목표 실현의 필수 과정인 선거에서의 승리? B, 정당이구나. 위에 A의 요구 조건을 수용합니다. 또한 A는 그들이 지닌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대요. A 여러분 어딥니까? 이익 집단. 됐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B에게 제공하면서 그들의 집단적 요구를 달성하려고 하고 A, B의 관계가 지나치게 밀접하면 정치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네, 부패. 그러면 설명으로 적절한 것 1번 A, 이익 집단은 공식이다. 끝. 틀렸어요. 2번 정치 과정에서 A는 투입 기능 막 요구해요. 맞아요. B는 산출 기능. 여러분 산출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정책 결정입니다. 정책 결정은 어디가 해요? 국가기관이 합니다. 이건 국가기관이에요. 정당 국가기관이 아니다라고 계속 줄기차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틀렸죠. 3번 두 집단 모두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어디 책임지죠? B는 책임지잖아요. B는 책임집니다. 틀렸어요. 다음 볼게요. 두 집단 모두 조직이 거대화되면 과두제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익 집단이건 시민단체건 간에 조직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 조직의 우두머리, 적을 과자고요. 두 머리 두자입니다. 적은 머리,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 몇 명이 지배하는 현상. 나타날 수 있죠.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5번, 현대민주국가에서는 정당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죠. A가 이익 집단이네요. 현대민주국가에서는 A, 이익 집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정 지원은 정당에. 따라서 정답 여러분 4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나라에서 발행하는 신문 사설 중 일부예요. 이 사설이 비판의 전제로 하고 있는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진술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얼마 전 의회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개인에 대한 기업이나 특정 단체의 후원금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기존의 법 규정을 무력화시켰대요. 기존에는 기업이나 특정 단체로부터 후원금의 한도를 제한했었는데 이것을 무력화시켰답니다. 또한 기업이 특정 정당을 위한 선거 광고도 할 수 있게 했대요. 기업이. 이 기업, 이익집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겠는데 이익집단과 정당의 밀착도가 되게 커지겠네요. 이와 같은 선거법 개정으로 이익집단은 그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혹시 그렇지 않은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를 유권자가 아니라 특정 집단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서 비판의 전제로 하고 있는 내용 1번 이익집단은 정치과정의 투입 기능을 저해한다. 여러분 이익집단은 정치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활발하게 합니다. 틀렸어요. 두 번째, 이익집단은 공익보다는 그 집단의 특수이익을 추구한다. 그렇죠. 여러분 이 과정 중에서 보시면 기업의 후원금 제한 한도를 폐지하고 선거 광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을 왜 문제 삼았을까요? 왜 문제 삼았을까요? 그 문제 삼은 이유는 이 기업이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이익 집단이 그들의 특수이익만 실현하니까 공익을 추구하지 않고 특수이익을 실현한다는 것을 밑바닥에 깔고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익 집단의 활동은 합법적인 수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건 당연하죠. 다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익 집단의 의사가 반영돼서는 안 돼. 그럼 비민주주의 국가라니까요, 여러분. 언론과 이익 집단은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익 집단이 선거 광고를 하고 자기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대표자가 뽑힐 수 있게 막 압력을 행사하는 것의 이 문제점은 그들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글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에요. 미국과 같이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당제가 일반적입니다. 왜요, 여러분? 다수 대표제는 1등한 단 한 명이 대표가 되는 거, 1등은 큰 정당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대표적인 두 개의 큰 정당에 나타나는 양당제. 소수의 정당의 의회 진입이 어렵습니다. 이에 비해서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다당제를 촉진하죠.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차지하니까. 이것은 정당의 역할을 시민단체 영역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네, 정당의 역할을 시민단체.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은 보니까 녹색당의 역할이 강화됨으로써 환경단체, 시민단체의 숫자가 줄어들더라는 거죠. 보세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양당제가 나타나서 소수당의 의회 진출이 어려운데 비례대표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작은 정당들이 나타나요. 특히 녹색당과 같은 경우는 이런 작은 정당들이 나타남으로써 시민단체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1번, 여기서 도출한 결론. 모두 공익을 추구한다. 이게 추론되나요? 시민단체와 정당은 서로 배타적이다. 아, 그런가요, 여러분? 소수 정당의 시민단체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고 있다. 소수 정당이 시민단체가 막 의존하고 있다. 그런가요? 더 가볼게요, 여러분. 소수 정당이 시민단체의 역할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정답 4번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흘러가는 맥락을 보세요. 미국에서는 1등한 단 한 사람이 대표가 되니까 1등을 배출할 가능성이 큰 정당, 대표적으로 두 개의 정당이 나타나는데 다당제를 촉진하는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아주 작은 정당들이 진출하면서 이 녹색당과 같은 작은 정당들, 그래서 환경 관련 시민단체가 줄어든 작은 정당이 시민단체를 대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정답은 여러분 4번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실전 문제 마지막입니다. 기억에서 D급과 같은 유형의 정치 참여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보시면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 타결에 대해 시민단체, 경제, 산업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 시민연대 나와 있네요. 일방적인 양보를 거듭한 대책 없는 퍼주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막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경제인연합, 이익집단, 그리고 어떤 정당은 마찬가지로 추가협상이 미국의 요구로 이루어졌고 미국 자동차업계 이렇게 했답니다. 문제는 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이네요.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 기업과 디귿은 공익을 추구하고 이익집단은 사익을 추구한다. 맞죠? 또 보세요. 니은은 기업과 디귿보다 관심 영역이 진짜 넓다. 여러분, 이익집단이 관심 영역이 제한적이죠. 그들의 특수이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 2번 고르시면 되네요. 3번, 기업과 니은은 디귿의 정책 형성 기능을 보조하기도 하죠. 이익집단과 시민단체가. 그렇죠? 다음. 디귿, 정당은 이익집단보다 장기적이고, 그렇죠. 장기적이고 보편적인 정책에 관심을 갖고요. 시민단체와 정당보다 이익집단과 정당의 정치적 결합이 부정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죠. 이 둘 간의 결합이. 많은 사례를 통해서 보았죠. 이익집단은 그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당과 결합하려고 하고 정당은 그들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익집단과 상호작용을 하려고 한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5번도 맞죠.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에서 문제까지 다 풀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106페이지로 넘어가서 여론과 언론에 대해서 여러분 보아야 하는데요. 여론과 언론 관련해서 여러분 자료를 먼저 2개 먼저 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한 판으로 개념 정리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9쪽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109쪽에 액세스권이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액세스라는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뭐냐면 이게 접근이라는 말이에요. 접근.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러분 액세스권은 그래서 우리 국민이 언론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입니다. 언론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우리 이 액세스권에 관련돼서는 기출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볼게요. 액세스권이라고 함은, 접근권이라고 함은 일반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기 위해서 언론 매체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액세스권에는 자신의 의사 표현을 위해서 보도 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그 보도 매체 이용권, 그리고 자기와 관계가 있는 보도에 대해서 반론 또는 해명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반론권 및 해명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이 액세스권은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고 국민이 언론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액세스권은 국민이 언론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고 언론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고, 이와 반대로 이와 상반되게 언론은 보도의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보도의 권리. 이게 대립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언론의 보도의 권리와 국민의 접근권 간에 이렇게 좀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언론의 접근, 자유로이 접근해서 그것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 국민이 언론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다라는 거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11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10페이지에 또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언론의 기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현대사의 언론은 크게 두 가지로 비유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첫째, 언론은 거울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잘된 것이든 잘 못된 것이든 비추어 준다라는 거죠. 머리가 잘 빗겨졌는지 종기가 생겼는지 겉모습만 비추는 게 아니고요. 내시경처럼 뱃속, 심지어 혈관 속까지 들어가서 위장 어디가 헐었는지 또는 피의 순환을 막고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독자들은 그걸 보고 스스로 깨닫고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언론의 기능 뭐 알 수 있냐면 사실, 진실을 보도하는 것. 거울처럼 사실, 진실을 다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언론의 기능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달리해서 보여주는 거죠. 네. 언론의 기능, 사실, 진실 보도. 두 번째 보세요. 둘째, 언론은 횃불이래요. 거울은 사실과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의 기능을 얘기했다면 둘째 횃불이래요. 언론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여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기능. 횃불을 들고 앞장서 나가면서 독자들을 이리 오라고 외치는 겁니다. 횃불을 좀 더 먼 곳을 바라보고 방향을 잘 잡는 게 제일 중요한데 횃불이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하여 난관에 빠지면 그 횃불을 따르는 사람은 어찌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언론은 횃불과 같이 방향을 가르쳐주는, 여론을 형성하는, 따라서 잘못된 여론을 형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론의 기능, 사실과 진실을 보도한다 하나, 또 여론을 형성한다, 횃불이다, 이런 표현으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시문은요 얼마든지 제시문 안에 딱 들어가서 언론에 대해서 묻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뭘 암기하는 차원을 떠나서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이 연계를 대비하는 데 정말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언론과 관련해서 한 편으로 개념 정리해보고 또 문제도 풀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